샹카의 전생기억.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윤회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에 의한 육도전생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기독교 문화권의 구미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과 과학적인 실증을 토대로 윤회전생에 대한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 대학 초심리학 연구실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2000건에 이르는 실증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조사한 샹카의 전생에 대한 일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61년 7월 인도 동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주 카나우지시에서 태어난 샹카라는 아이입니다. 샹카는 태어나서부터 앞쪽 목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칼에 다친 상처가 아문 흉터처럼 보였는데 출생한 3, 4개월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반점이 있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세가 되어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나는 이발사 프라셔드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카나우지시의 다른 구역인 피파리 지구에 전생에 자기 집이 있다고 하면서 거듭거듭 졸랐습니다.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에요. 이발소를 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또 샹카는 전생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이름이나 놓아둔 곳을 자주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들 가운데에는 대다수의 인도 부모님들이 사줄 수 없는 비싼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샹카는 자기의 식기인 나무 접시가 전생 부모 집의 찬장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등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두었던 곳에 잘 간직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뒷날 전생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인 프라셔드와 어머니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샹카의 아버지인 구프타는 어린 아들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편으로는 사줄 수 없는 호화로운 장난감들을 자주 거론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전생에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대개 전생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가, 고병으로 죽었다든가, 어떠한 돌발사고로 불행하게 죽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샹카도 예외 없이 끔찍하게 죽은 자신의 전생 경험을 곧잘 이야기했습니다. 샹카의 말에 의하면 그는 고급 과자인 구우바스를 먹고 있다가 강가로 끌려가서 흉악한 사람에게 목을 잘려 살해되었고 땅속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 주위에 있는 반점은 목이 잘렸을 때 생긴 상처 자국이다. 그리고 나를 죽인 범인은 차투울이라는 사람과 자와하르다. 반드시 그들을 죽여 복수하겠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샹카의 얼굴에는 살기가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샹카가 5살이 되던 초여름의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사원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이 제주가 되어 제를 올리는 사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간 샹카는 독경 소리를 듣고 있다가 지루함을 느껴 이 사람 저 사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샹카의 눈이 한 남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아타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샹카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으며 곧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사람이 차투울이야. 샹카는 목이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에게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반신반의하면서도 너무나 무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샹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생에 흉악범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샹카. 전생을 기억하는 샹카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셔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샹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카나우지시의 다른 구역에는 어린 샹카가 전생의 기억으로 말한 프라셔드라는 이발소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샹카의 전생 아버지 프라셔드는 들리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샹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샹카의 나이 5살이 되던 196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샹카의 현재 아버지 구프타는 프라셔드를 상대하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샹카의 비참했던 죽음이 널리 퍼지게 되면 포악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또다시 흉측한 짓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전생에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어린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전생에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졸라대곤 한 일이 있었으므로 혹시 아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프라셔드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죽은 자기 아들이 샹카로 다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프라셔드는 그 뒤 여러 차례 샹카의 집을 찾아 마침내 샹카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5년 7월 어느 날 샹카와 전생의 아버지 프라셔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참으로 진지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배려 아래 10여 명의 여자들이 모인 샹카의 집 문턱에는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셔드가 앉아 있었고, 가족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샹카는 문간에 앉아 있는 프라셔드를 보는 순간 발을 멈춘 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참 예쁘구나. 이리 오너라. 이름이 뭐지? 아저씨를 모르겠니? 다정하게 불렀지만 그 아이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프라셔드는 3번, 4번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샹카는 말없이 쑥스러운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울기라도 할 듯한 감정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프라셔드는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쁜 아가야, 무서울 것 없다. 아저씨가 자주 돈을 주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니? 그러자 샹카는 프라셔드의 곁으로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무릎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치파테이의 학교에서 책을 잘 읽었지? 나무 접시는 천장 속에 들어있어. 프라셔드가 그 아이에게 처음 말을 걸고 나서 샹카가 프라셔드의 무릎에 앉기까지는 20분가량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샹카는 전생의 부친을 알아보았고 파테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일, 나무 접시가 찬장 속에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책을 넣는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 하였고 프라셔드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는 그 시계는 내 것이지? 라고도 물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샹카는 프라셔드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특히 질문 가운데는 자기 소유의 장난감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링도 책상 안에 넣어두었는데 아직 팔지 않았죠? 팔지 않았다. 걱정 마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니? 알 수 있어. 샹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샹카의 전생의 이름은 문나였습니다. 이발사 프라셔드의 외아들이었던 문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끔찍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재산도 남못지 않게 있었으므로 아들 문나가 요구하는 고가의 장난감은 모조리 사주었습니다. 그러되 프라셔드의 친척이며 이발사였던 자와하르가 프라셔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샹카를 죽인 것입니다. 외아들 문나만 없으면 프라셔드의 재산은 자연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실제 상황과 샹카가 3살 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해되었는가를 말한 내용을 비교해보기로 합시다. 샹카가 평소 말한 내용이 목이 잘리고 살해당해서 땅속에 묻혔다. 살해당하기 전에 구우바스 과자를 먹고 있었으며 강가로 끌려가서 살해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문나는 목이 절단된 채 묻혀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또 문나의 어머니는 문나가 유괴되어 살해되던 날 밖으로 놀러 나가기 전에 구우바스 과자를 먹었음을 증언하였고 용의자 2사람이 그날 문나와 함께 있었음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탁부 차투우리는 뒤에 다시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처음 체포되어 자백할 당시의 이야기로는 공범이 자와하르이고 살해할 당시 면도칼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문나의 머리가 발견된 근처에서 자와하르의 구두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샹카의 회상에 의하면 범인들은 게리라는 놀이를 하러 가자고 자신을 유인하였으며 살인 현장은 찬타미니 사원 근처의 강가로 끌려가 과수원 안에서 살해되었고 범인은 이발사 자와하르와 세탁부 차투우리 2사람이었다는 것, 시체는 토막이 되어 땅속에 묻혔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프라셔드는 여러 가지 진상을 토대로 하여 평소부터 자와하르와 차투우리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심증을 굳혀오던 중 문나의 후신인 샹카의 전생 기억과 자신의 추리가 부합되자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되자 금생의 아버지 구프타는
여러 가지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까 걱정하여 샹카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멀리 떨어진 친척 집에 맡겨 1년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얼마 뒤 문나의 외할머니가 그 마을의 친척집에 와서 한 소년에게 샹카를 불러올 것을 부탁하였고, 그 말을 들은 친척 아주머니는 샹카와 함께 가서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군지 알겠니? 캄푸울에서 나니 할머니가 오셨군요. 머리를 잠시 동안 숙이고 있다가 샹카가 대답한 것입니다. 과연 나니는 샹카의 전생 외할머니의 이름이었으며 이 외할머니는 캄푸울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실화를 통하여 볼 때 금생의 샹카가 전생의 문나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전생이 있음을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샹카는 전생의 기억 중 특히 죽음에 대해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간직되었으므로 몸을 바꾸어 태어났지만 그 의식은 전생을 더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실증은 옛날의 예도 무수히 전하여지고 오늘의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서구에서도 저명한 대학의 무수한 연구진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실증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탓도 인연의 탓도 아닙니다.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결코 바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잡을 때 그 수레는 비로소 조용히 멈춥니다. 멈춤은 포기도 후퇴도 아닙니다. 멈춘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는 것, 그곳이 곧 업이 녹는 자리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는 시작의 지점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제 마음을 바로잡을 때 그곳에서부터 멈추는지도 모릅니다. 석상지 인과응보 이야기, 샹카에게서 육도전생을 배우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